가자. 어디? 싱가폴. 어떻게? 맥스 싱가폴 영상 보고.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의 맥스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대표 관광지인 보타닉 가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타닉 가든은 1859년도에 생겨서 160년 이상 되었고요.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다양한 식물을 연구했는 것을 인정받아서 2015년도 7월 4일 날 싱가포르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록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한 싱가포르에 딸랑 하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를 반증하듯이 유무형문화재와 자연유산까지 많이 등록되어 있죠. 최근에 소원까지 등록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산사들까지 등록돼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금수강산이고요. 아무튼 싱가포르의 최초이자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한 식물원을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식물원은 전 세계에서 식물원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은 딸랑 3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런던에 왕립식물원 큐 가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베네치아 옆에 소도시에 또 가든이 하나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그리고 열대 지방에 있는 곳에서는 최초로 등록된 식물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식물원을 저희가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보자면은 시내 중심지에 있고요. 특히 오차드 로드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공원 북쪽에 보타닉 가든 MRT 옆에 버스 정거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오차드 로드랑 가까운 곳에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멈추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공원을 가면 되고요. 미국 대사관에서 내리는 게 좀 더 한결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 오는 쪽으로 버스 정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드 로드로 가신다면은 미국 대사관 앞쪽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 MRT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타닉 가든역이 생겼고요. A 출구로 나오면은 출입문이 나오는데, 문제는 보타닉 가든에서 북쪽은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쪽에 미국 대사관 앞에 네이피어라고 하는 역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서 아직은 이용할 수 없고요. 톰슨 이스트 코스트 라인이 생기면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보타닉 가든역보다는 밑에 역이 낫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택시 알아보겠습니다. 보타닉 가든이 굉장히 넓은 공원이다 보니까 택시 타고 내리는 곳이 여러 가지인데, 나심 게이트 그리고 탕린 게이트 두 군데로 내리면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 호번 버스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나심 게이트에서 내렸지만은 지금은 바뀌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서 승하차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공원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나 그리고 어떤 곳을 봐야 되는지, 식사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경제 작물을 키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던 스탠포드 레펄즈 경도 자기 이름을 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꽃이라고 불리는 네플레시아라고 하는 꽃도 이름이 붙어져 있듯이 그만큼 식물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보타닉 가든은 세 번째 지역이고요. 첫 번째는 현재 포트 캐닝이라고 하는 공원에 스파이스 가든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역사 때문에 스파이스 가든을 자그만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1822년도부터 29년까지 식물 연구를 하고 경제 작물을 키워보고 했던 곳인데 병충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9년도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좀 더 키워서 1836년도에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 또한 여의치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가 1859년도에 현재 보타닉 가든에 더 크고 넓게 조성해서 원예협에서 관리를 했던 거죠. 초기에는 작은 동물원 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키워봤던 곳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874년도에 정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감독관과 식물연구원들을 데려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죠. 특히 고무나무도 연구하고요. 나무꽃도 연구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키워나갔던 겁니다. 이런 역사를 간단히 참고해서 가든을 산책하거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타닉 가든이 한 25만 평 되는 굉장히 넓은 곳인데 크게 4개 구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센트럴 비지터 벨트,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중간 지점이고요. 그리고 탕린 게이트랑 가까이 있는 히스토릭 가든스, 그리고 일반 사람들 많이 안 가지만은 지하철역이랑 가까이 있는 부키티마 에듀케이션 디스커버리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러닝 포레스트라고 해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시간이 된다면은 4개 구역을 다 둘러보시면 좋지만은 여행 왔을 때 시간 관계상 그리고 날씨상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 구역을 꼭 봐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될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타닉 가든이 넓게 잘 조성되어 있는 가든인데 산책만 해도 좋지만은 혹시 기회 된다면은 내셔널 오키드 가든을 한번 꼭 가보세요. 공원이라서 무료지만은 여기는 유일하게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화가 난꽃이듯이 옛날부터 난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1956년도부터 VIP들이, 국빈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기념해서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팝스타, 국빈들, 총리, 대통령, 이런 분들 왔을 때 이름을 붙여주고 기념을 하는데요. 그분들 난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1995년도에 생겼고요. 우리랑 연관된 분이 반기문 사무총장 난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난이 있습니다. 오키드 가든이 약간 언더시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올라가면은 중앙 지점에 버킬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VIP 난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 순환 배치로 되어 있어서 두 분 난을 만나는 행운을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처수상난, 다이애나 비난, 또 다른 왕자, 총리, 대통령 난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연예인들 난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까지는 아니지만은 권상우, 배용준 난까지는 있으니까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밴드스탠드. 보통 보타닉 가든을 다녀오고 나서 인증샷으로 남기는 곳이 여기죠. 1868년도부터 영국 군인들이 와서 군악대들이 연주하던 곳이었고요. 1930년대부터 현재 보이는 팔각정 건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곳입니다. 종종 야외 촬영하는 커플도 보이고요. 사진 찍기에 딱 좋습니다. 자, 또 다른 행운으로 밴드스탠드 옆에 싱가포르 국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셔널 오키드 가든 VIP 난들이 모여있던 버키롤 건물 지나서 싱가포르 국화도 있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안 간다면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성식물학자 아그네스 조아킴이 1893년도에 요 난을 발견하고 감독관한테 보고를 해서 문서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기려서 1981년도에 수많은 난 중에서 요 난을 싱가포르 국화로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싱가포르 국화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히스토릭 가든 스코어라고 해서 보호수 나무들이 많이 몰린 곳이 있습니다. 40m 이상 되고 100년 이상 된 큰 나무들을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 47그루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산책을 하면서 그 큰 나무들 사이사이에 작은 조각상들도 찾아보고 하면은 굉장히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각품은 미스터 데이비드 마쉘이라고 해서 1955년도에 과도기 단계에 치러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던 노동당의 총수였습니다. 이분이 기세를 몰아서 영국에 가서 완전 독립을 이끌어내겠다 하고 갔지만은 무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내정자치가 되고 나서 치러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 리칸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리칸유 총리가 이분을 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사로 파견을 하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대사로 역임한 거를 기념해서 영국 조각가 시드니 할플레이가 선물한 거를 가든에다가 기부한 거예요. 그 조각품 외에도 다른 기부자가 기부한 게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 1991년도에 스위스 700주년을 기념해서 기부했는 건데요. 요 볼이 굉장히 무겁답니다. 700kg이고요. 물로 또 받쳐서 돌리고 있답니다. 스위스가 굉장히 정교한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데 싱가포르도 꾸준히 정교하게 발전해 나가라 하는 의미로 이거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찾아보는 재미로 요 나무를 찾아보세요. 싱가포르 지폐 5불짜리에 후면에 나와 있습니다. 템부스 나무고요. 요 나무를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맑은 공기가 가득한 보타닉 가든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울창한 숲이 우거진 레인포레스트를 걸으면서 산림욕을 하셔도 되고요. 팜밸리 초록초록한 잔디바닥에 앉아서 여유를 느껴도 되고요. 주말에는 심포니 스테이지에서 무료 공연도 자주 합니다. 혹시 아동이 있다면 아시아 최초로 2007년도에 오픈한 칠드런 가든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심 게이트 앞에 까사 베르데라고 해서 이탈리안식도 있고요. 약간 캐주얼하고요. 그리고 내셔널 오키드 가든 앞에 할리아라고 하는 식당도 괜찮고요. 세 번째로 코너 하우스, 작년에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보타니코 있고요. 마지막으로 턴닝 게이트 쪽에 가면은 보타니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퓨전이라고 하는 카페테리아 같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상 애매하다면은 다음 일정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있는 댐시힐로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택시로 5분 거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타닉 가든을 둘러봤고요. 계획을 잘 잡아서 좋은 여행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